지난 6월 시작된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발생한 후 기존 4명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중에서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의 어트랙트가 아닌 안성일 및 더기버스와 한 배를 타는 것을 결의하면서 대중들에게서 통수돌, 할복돌, 쓰리정이라고도 불리며 그야말로 최악의 여론을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라고 꼽히는 안성일 및 더기버스 패거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예계 불법 템퍼링 사태가 처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안성일의 템퍼링 역사는 지난 2002년 무렵 제이워크라는 그룹을 시작으로 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이런 소속 가수를 가진 안성일의 회사를 키스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합병하는 것과 함께 샤키라, 클릭비 등의 가수를 빼내오는 것을 보며 그도 그런 야심을 가지고 지난 2017년 무렵 본격적으로 템퍼링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사태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그는 자신의 첫 타겟으로 가수 손승연을 선택하였었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원소속사인 포춘엔터를 떠나 안성일의 곁으로 오는데 성공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로서 손승연이라는 가수를 얻으며 완벽 범죄에 성공한 듯한 안성일이었으나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자 그의 과거와 함께 똑같은 사태였었던 손승연 사태 역시도 세간에 드러나고만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런 반항을 일으키지 못하였었지만 약 7년이라는 시간 전에 지난 2017년 2월 7일 서울중앙법원에서 그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수 손승연 씨는 포춘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총 7가지의 이유를 바탕으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1. 신보 독집 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포춘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3.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 4. 포춘이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5.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 6. 포춘은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다. 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과 다르게 손승연 측에서는 원소속사인 포춘 측은 모든 부분에서 승소를 하면서 그녀의 억지 주장이 아닌 포춘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포춘이 완벽하게 승리한 해당 가처분 판결은 사실 손승연 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원소속사를 떠나 더기버스의 전신인 2NE4스트리트로 가는 것이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 승소한 것은 포춘이었었기에 손승연 씨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했었지만 반응은 없었고 오히려 그녀는 포춘 내에서 이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포춘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결국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손승연 씨는 연예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는데 이에 둘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고 본 법원 측은 손승연 씨의 손을 부분적으로 들어주면서 결국 그 둘의 관계는 끝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손승연 측에게는 포춘 측의 24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이 측정되었으나 그녀는 해당 금액마저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끝내 약 2억 원의 잔여 계약 예상 매출만을 물어주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데 성공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게 원 소속사인 포춘과의 이별에 성공한 손승연은 불과 2개월 후 안성일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2NE4스트릿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와 안성일은 사실 지난 2014년 무렵 첫눈이 온다구요를 작업하면서 안목을 텄었으며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똑같이 소속 가수가 원소속사를 떠나 안성일에게 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과연 해당 사건이 우연인지는 정말 의심이 많이 갑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손승연의 손해배상액 2억 원도 안성일 측에서 계약금 형식으로 그녀에게 지급하며 해당 소송을 이끌었다는 점까지 고려해본다면 더더욱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더불어서 과거에 일어났었던 손승연과 포춘 엔터테인먼트의 사태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하며 설령 우연이라고 할지언정 그 모든 것들의 중심 속에서는 안성일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슨 목격자도 아니고 모든 사태에 있었고 또 해당 사태들이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는 가운데 그 사태들을 주도한 정황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와 저번 사태를 통해서 안성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가 판을 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판을 짠 것이 아니라 관을 짜면서 장의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현재의 그는 장의사로서 판이 아니라 관을 짜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가수 손승연을 필두로 하여 더기버스 직원들과 본인은 물론이고 SBS 및 그 알까지 관계된 모두를 관짝에 묻어버리고 있는데요. 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남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감춰왔었던 모든 것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